김원겸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현재 병원에서 Registered Practical Nurse로 RPN이라고 불리는 종에 근무하고 있는, 아무래도 캐나다에서는 또 인지도 틀리고 리스펙트도 받는 직종이고 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남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보수로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간호사는 간호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지금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 캐나다 인터뷰룸의 해치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원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겸님.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 김원겸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현재 병원에서 Registered Practical Nurse로 RPN이라고 불리는 종에 근무하고 있는 29살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 캐나다에 어떻게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시작해서 워크 퍼밋, 그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했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계신다고 했는데 업무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여기 참전용사분들, 치매병동에서 일하고 있고요. 피지컬 그리고 멘탈 다 이제 디맨드가 필요하신 분들 이제 케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처음에 지금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군대에 있었을 때 커리어를 찾다가 우연찮게 간호사라는 직종을 알게 됐고, 아무래도 캐나다에서는 또 인지도 틀리고 리스펙트도 받는 직종이고 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근무를 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간호 관련 학과를 나오셔서 네, 일을 그렇죠. 하셨고, 어떻게 지금 병원 일을 구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학교 프로그램 내에서 학기마다 플레이스먼트라고 실습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인연이 닿았던 병원에 이제 졸업하고 라이센스 따고 나서 방문을 해서 이제 레주메를 돌리고, 일을 두 군데를 어떻게 하다가 동시에 취직하게 돼서 근무를 하다가 한 군데는 그만두고 한 군데에서만 일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업무는 같았었고. 병동이 틀렸어요. 지금 있는 곳은 이제 베테랑 센터에 있는 치매 병동이고요. 전에 있었던 다른 한 곳은 이제 스트로크, 뇌졸중이나 아니면은 이제 앰퓨테이션 하신 분들 리헵하는 거. 그러면은 병원도 어쨌거나 레주메 넣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터뷰는 보통 어떤 질문을 하나요? 일단 맨 처음에 가서 일단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쪽에 관련된 이제 스킬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통과되고 나면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시나리오들을 많이 받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라는 질문들도 꽤 있고, 근데 제가 인터뷰를 몇 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 워크플레이스에서 얼마나 자기 스태프들과 잘 융화가 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상 깊은 질문이 혹시 있었나요? 준비했던 질문인데요. 인터뷰 준비했었을 때 골이 어떻게 되느냐, 세부적으로 뭐 short-term, long-term이 골을 가지고 있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1년, 뭐 3년, 5년 주기로 나눠서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처음 출근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많이 설레죠. 아무래도 처음 라이센스를 따고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설레는 건 설레는 거고, 일단 처음 입사하고 한 달 동안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받아서 이제 전체 코퍼레이트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그리고 나서 병동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유닛에 스페시픽하게 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풀타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입이 됐죠. 아무래도 전문직이어서 체계적으로 되게 처음 네. 딱 진행이 되네요. 네. 오리엔테이션도 살짝 틀렸는데요. 지금 그만둔 곳은 그냥 일주일 딱 며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하고 끝난 반면에,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좀 규모가 큰 병원이거든요. 직원이 한 13,000명 정도 있는 병원이라 아무래도 체계가 조금 더 잘 돼 있는 건 느꼈어요. 그럼 지금 출근하면 일과가 어떻게 돼요? 일단 저는 3교대로 일을 하고요. 2교대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3교대다 보니까 7시 반에 출근하면 데이 쉬프트, 3시 반에 출근하면 이브닝, 밤 11시 반에 출근하면 나이트. 저는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풀타임 시간을 채워서 일을 했었는데, 어떤 시프트를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일과들은 조금씩 이제 바뀌죠. 전체적으로 뭐 이제 간호사들 하는 일이죠. 약 주고, 케어해주고, 어세스먼트 하고. 저가 있는 곳은 롱텀 케어라는 곳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실제 병동은 컴플렉스 케어 유닛이라는 곳인데 이제 롱텀으로 보는 게 맞는 유닛이라 아무래도 급하게 아프지 않는 한은 루틴적인 일들이 많고요. 환자가 갑자기 아팠을 때는 그에 맞게 이제 어세스먼트랑 뭐 너싱 다이그노스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텐딩 피지션이죠. 담당 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어세스를 받고 오더를 받기도 하고. 그럼 보통 출근해서 뭔가 뭐 출근이나 퇴근 전후에 꼭 해야 되는 딱 정해진 루틴은 없는 거예요?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데이 시프트를 출근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침, 점심 식사가 있기 때문에 뭐그 전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제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 확인이라든지 뭐 케어 플랜이라고 하는 이제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쫙 나누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변동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업무죠. 지금 이제 일한 지 얼마 정도 되셨나요? 저는 이제 한 3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러면 3년 정도 일을 했으면 이 일에 매력이 있어서 되게 오랫동안 해오실 수 있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일하면서 이 직업의 매력은 이거야. 이런 게 있을까요? 남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보수로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직종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봉사를 하면서도 그게 커리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직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봉사하시면서 이제 급여를 받는다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급여를 얼마? 페이요. 네. 네, 얼마나 받으시는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종은 이제 RPN이라 그래서 컬리지 디플로마 디그리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센트의 차이로 레이즈만 있고 결국에는 뭐 경력이 10년이든 20년이든 같은 보수를 받는데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대충 30불 정도. 이제 그게 또 데이 쉬프트냐, 이브닝 쉬프트냐, 나이 쉬프트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뭐 시간당 1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2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페이드 베케이션이나 베네핏을 병원에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돈으로 환산이 돼서 따로 급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어 베네핏에서 14%, 베케이션 페이에서 4% 해서 시간당 원래 보수의 18%를 더 얹어서 받고 있죠.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요. 일단 급여로 따진다면 30불 정도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베네핏들은 파트타임이어서 없다고 하셨는데 풀타임으로 계신 분들이 어떤 베네핏을 받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덴탈 커버리지라든지 뭐 마사지, 피지오 이런 같은 혜택도 있고요. 아이 어세스먼트 받는 거라든지 이제 안경을 받는다든지 신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발을 구매할 수 있도록 1년에 얼마 정도씩 이제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받는 게 아니라서. 지금 3년 정도 일을 했으면은 좋았던 기억, 생각나는 거 있으신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신 병동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케어를 꾸준히 하고 이제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주로 이제 가족분들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뭐 땡큐 카드라든지 본인의 뭐 어머님, 아버님을 케어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카드 같은 걸 받는데 그런 카드들이 만약에 이제 저한테 따로 이제 오는 카드들을 받을 때 있으면 아, 내가 그만큼 저 환자에게 그리고 또 그 가족들에게 마음이 닿았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가끔 있어서 그때가 가장 리워딩하지 않나 싶네요. 반면에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 말씀하신 좋았던 일도 네. 한편은 되게 그렇죠. 힘들었던 순간도 될 것 같아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나 그런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을 하면서 따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있는 병동이 좀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behavioral issue 같은 거 이제 뭐 욕설이라든지 가끔씩은 이제 physical abuse도 생길 때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한 번은 처음 계신 환자가 침대에서 혼자 나오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침대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실 수 있어서 제가 황급하게 다가가서 그분을 다시 침대로 옮겨드렸는데 제가 잘못을 한 거죠. 그 환자에 대한 확실한 어세스먼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먼저 인게이지를 하면 안 됐었는데 아무래도 환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뛰어갔는데 이제 이 환자분은 내가 나가고 싶은데 너가 왜 다시 나를 돌려놓느냐라는 판단에 주먹을 이렇게 날아서 입술에 맞아서 입술이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죠. 아무래도 이런 직업적인 특수성 때문에 이 직업을 누군가한테 추천을 해야 된다 아니면 추천을 해주고 싶으면은 네. 그 상대방의 성향이나 성격 같은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가. 네, 그렇죠. 어떤 면이 가장 중요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누구나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흔히 이쪽 필드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흔히들 표현을 해요. 아픈 사람을 계속 봐야 하고 저 같은 치매병동에 있다 보면 이제 비헤이비얼적인 것도 다 감수를 해야 되고 받아들이고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역겨울 수도 있는 것들도 다 보고 자연스럽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비위가 좋으신 분들도 하나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쪽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간호사는 간호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You have to be a nurse. You can't work as a nurse.
라는 약간 말이 있거든요. 단순히 인류만 받아들이기에는 적성에 맞지 않다면 매우 힘들 수도 있고 오랫동안 끌어갈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사전에 준비와 조사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드린 질문하고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 네. 이미 간호사를 준비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친구들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뭐 이력서 쓰거나 인터뷰 좀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이제 RPN을 했으니까요. RPN을 다니고 계신 분들에서는 일단 공부 열심히 하셔서 GPA 평점을 어느 정도 해 놓으셔야 나중에 거기서 머무르지만 않을 수 있고 더 공부를 하고 싶었을 때 부드럽게 이제 배출러 또는 마스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점 관리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뷰는 너무 그냥 자기 자신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비즈니스적이라든지 아니면 포멀하게 그거에 대답하려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인터뷰의 큰 성공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사는 직업을 한국에서도 마음에 먹고 캐나다로 와서 공부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는 업무는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지금 하는 업무는 저 같은 경우엔 지금 gerontology, 이제 노인학 쪽으로 전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간호사라는 게 다양한 업무랑 업종에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에도 있을 수 있고요. 퍼블릭 섹터에서 일할 수도 있고, 어드민 쪽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저같이 이제 프론트라인, 이제 베드사이드 케어를 할 수도 있고요.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에듀케이션이 조금 더 높아진다면 뭐 이제 거기선 또 브랜치아웃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캐나다에서는 생활한 지 총 몇 년 되신 거죠? 저는 이제 한 16년 정도 16년.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캐나다에서 생활은 어때요? 한국에서 생활하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맞추고 중학교 2학년 입학하기 전에 캐나다로 유학을 와서 군대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캐나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캐나다가 많이 익숙하죠. 그래서 한국에 있다 보면 조금 갑갑함을 좀 느껴요. 오히려 외국보다도 서울은 차갑다고 느낄 때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 밀집도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캐나다만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 평화로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캐나다 생활에 매우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질문 외에 개인적으로 이 영상 계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실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엔 남자 간호사잖아요. 아무래도 남자 간호사란 직종은 female dominant 필드이기 때문에 남자 수가 적고 그리고 지금은 느는 추세긴 하는데 아무래도 여자랑 비교했었을 때 남자의 수가 훨씬 현저히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쪽 널싱이라는 필드가 스테레오타입이지만 되게 여자들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거든요. 예, 현실로는 남자 간호사가 되게 디맨드하기도 하고요. 되게 필요로 위한 직종이고 네, 남자 간호사분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캐나다에 뭐 꼭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캐나다에 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있으실까요? 캐나다 좋습니다. 네. 캐나다 만약에 마음이 있으시다면 열심히 준비하셔서 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여기까지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원겸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다음 인터뷰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같이 안녕해주세요. 안녕.